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깨우는 남자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방이 김찬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동주택 주거공간에서 화재 대피 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 119 신고 요령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평생학교에서는 다양한 캠핑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강의도 진행해 보려 합니다. 혹시 캠핑 즐겨보셨나요? 다양한 이유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 가족과 함께 캠핑을 많이 즐기는데요. 캠핑장은 집안보다 안전하지 않죠. 캠핑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추락 또는 기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와 화재, 질식,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캠핑 문화 축제가 캠핑장과 함께 마련되고 캠핑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캠핑은 시작부터 캠핑의 끝까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 날씨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눈이나 비가 오는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강한 바람에 의해 텐트가 망가진 사진입니다. 만약 사람이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정된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 전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는 캠핑장을 이용해야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시설을 인증받은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한다면 텐트를 설치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을 선택할 때는 지대가 평탄하고 주변에 암벽이 없는 것이 좋으며 지반이 약한 곳은 산사태나 낙석,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주변 환경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영장 허가 여부를 알아보려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텐트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에 설치돼야 됩니다. 위급 상황 시 고지대와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대피로를 확보해 놨다면 훨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텐트를 설치할 때는 야광줄 스토퍼를 사용하여 텐트 줄을 고정해야 합니다. 야광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야광줄이 없다면 LED 조명이라든가 줄조명, 그 외에 손수건 등을 이용해서 줄에 넘어지지 않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곳이 주로 야외죠. 줄에 걸리거나 튀어나온 팩에 의해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스트링 가드 또는 줄 조명을 설치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팩에 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캠핑팩에 줄을 고정해서 거는 경우 캠핑팩에 구멍이 있으면은 이 구멍에다가 줄을 강하게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나 사람에 걸려서 팩이 뽑힐 때 이 팩 끝부분에 사람이 다치거나 텐트가 찢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을 박을 때는 물리력에 의해 팩이 뽑히더라도 줄이 탈락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캠핑팩이 고리가 있는 상태라면 동그라미 고리 안에 줄을 묶지 마시고요. 줄을 거셔서 캠핑팩이 뽑히고 줄은 탈락되는 구조로 하시면 됩니다. 캠핑장은 자연의 위치에 있는 만큼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장시간 야외에서 머물러야 하는 캠핑의 특성상 위험한 진드기나 개미, 각종 벌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캠핑 시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들어눕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모기나 독충 등을 퇴치할 수 있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 해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캠핑장들은 계곡이나 산기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야생동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귀엽거나 신비하다고 해서 절대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방치하면 야생동물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야생의 벌들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꿀벌 말고도 말벌, 장수말벌 등 위험한 말벌이 많은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벌들은 어두운 계통의 옷이나 향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급적 야외 활동 시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벌집과 접촉했다면 즉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에 쏘이고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난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벌에 쏘인 경우 아나필락틱 쇼크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다닐 때는 뱀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찾아 들어올 가능성은 적지만 물가나 바위 틈, 풀숲은 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을 다닐 때는 발밑을 잘 살펴보시고요. 막대기가 있다면 막대기로 숲을 헤치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뱀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뱀은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들 중에는 알 수 없는 독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식물은 만지거나 섭취하는 행동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캠핑장 특성상 외진 곳에 있는 곳이 많아 비상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빠른 처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소화제 등 비상약이나 압박붕대, 꺼즈, 일회용 반창고, 소독약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내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은데요.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면 전열기구의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져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탈 수도 있어요. 난로 주변에 옷이나 수건 등 가연물을 놓았을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무척 커지기 때문에 난로 주변은 일정 거리를 두고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벽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캠핑장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는 물에 젖을 경우 화재와 감전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야외 환경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감전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감전의 우려가 높은 전자제품은 비가 오면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오토캠핑장에서 릴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릴선도 필요한 길이보다 더 길게 풀어서 사용하셔야 아이들이 뛰어놀다 전기선에 걸려 당겨지더라도 콘센트가 뽑히거나 합선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는 뭘까요? 바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텐트 내부에서 수치나 장작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텐트 밖에서 수치나 장작을 피우시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수치나 장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흡입하면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모든 내부 장기, 기관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요.
경미한 경우에는 현기증이나 피로감, 구토감을 일으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발작을 일으키고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텐트 내에서 주로 등유난로나 페니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등유난로나 페니터 등이 불안전 요소가 발생하면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환기구를 확보하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하나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 2개 이상 설치를 해주시고요. 일산화탄소 질량이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난로보다 위쪽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난로 자체의 불안전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난로 점검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사용하고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겨울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검이 안 되어 있는 난로라면은 일산화탄소 방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장에서 요리를 위해 가지고 부탄가스도 많이 사용하시죠. 부탄가스 폭발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탄가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크기보다 큰 조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뜨거운 물체 주변에 부탄가스를 두지 않는 겁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시고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를 충분히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부탄가스 다 사용하고 나면은 부탄가스에다가 강제로 구멍을 뚫어서 잔여가스를 비우셨잖아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서 최근에는 부탄가스를 비우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가스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비운 뒤 지정된 수거 장소에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스가 남아있다면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서 가스 노즐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비운 후 지정된 수거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셔도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나와서 마음껏 대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매너타임 정책을 잘 따라 소음에 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행은 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야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기별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